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이종원 의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이종원 의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미래첨단 산업과 최근에 미래첨단 산업과의 업무가 저희가 원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산업진흥원의 예산 승인외 사업 진행을 하는 건부터 시작을 해서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의 민간위탁 위스탁 문제, 그리고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어떤 오탈자의 문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게 계속 발생이 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악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뭔가 진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원인 조사를 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평택 첨단 전략산업 컨퍼런스와 평택 미래첨단 산업 한마음 페스티벌, 그리고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는 전부 하나의 카테고리인데 저희가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 좀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접근했으면, 또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다면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같은 부분에서 그런 실수들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한번 정확히 자료 준비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께서 뭐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국장님의 마음도 제가 알겠고, 그런데 우리가 이 미래도시 전략국의 중요성, 58만 평택 시민이 현재 우리 평택시의 행정으로 인해서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이 100만 특례시를 이야기하고 있고 100만을 가기 위한 지금 이 과도기에 아주 중요한 부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제가 워딩은 하지 않겠습니다. 비공개로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는 적어도 국장님이 58만 평택 시민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평택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국장님께서 정말 가서 들어눕기라도 하셔야죠. 저희가 오늘 다시 돌아와서 예산 심의니까, 추경 심의니까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20조 한번 볼게요. 페스티벌.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 사업 내용, 주요 내용을 보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환영사, 4번째 보면 특화단지 지정 축하 공연이 있어요. 특화단지 지정이 99%입니까 100%입니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직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가능성이 아주 높을 뿐이다,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확정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페스티벌 자체가 만약에 특화단지 지정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반도체나 수소산업이나 미래자동차 산업이나 이 우리 미래첨단 산업 자체가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경년에 한 번씩 이걸 컨퍼런스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지정이 없어도 우리는 페스티벌을 어쩌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컨퍼런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추경 예산안이 올라오고 조례안이 올라오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정말 좀 진정성 있게 접근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족함은 저희들이 또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이 지금 이 사업대로면 가능성이 높지만 지정이 안 됐을 때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서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 주실 때 국장님의 답답함을 표현한 거지만 저희들이 볼 땐 그게 또 답답합니다. 뭐냐면 구차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다. 이 진정성이 있다면 구차함을 떠나서 의회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실수를 이야기하고 만회하고 하셔야죠. 그럼 저희가 의회가 그럼 구차하게 물어봅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지금 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 산출 내역을 봤을 때 그리고 앞에 사업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 우리 평택시에 글로벌 전 세계 완전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나 뭐 또 평택에서 정말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사를 오갔던 KG 모빌리티나 뭐 수소 산업 선도하겠다는 이런 건데 기업 부스 설치비가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만약에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면 각 기업들이 부스를 가지고 옵니까? 어떤 식이에요, 이 페스티벌이? 예를 들어서 시민들 그리고 임직원 뭐 1,000여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이들이 모였을 때에 무대를 설치하고 개막식 퍼포먼스를 했어요. 여기 뭐 산출 내역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부스가 설치가 돼요. 그러면 기업 부스를 설치를 1,000만 원 저희가 다 해줍니까? 아니면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부스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중견기업도요. 저희 박람회나 이런 데 나갈 때 웬만한 부스가 1,000만 원 이상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획이 어떻습니까? 제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뭐 그 내부의 구성을 채우는 것은 네. 기업체에서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1,000만 원은 저희들이 그 외부 네.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항이 기업과는 그런 협의가 일부 됐습니까? 충분하게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워딩대로는 전혀 된 건 없다. 의회에 예산을 올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구차해서 이것도 설명 안 하시나요? 위원장님 말씀이 뭐 당연히 맞고요. 이제 저희들이 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좀 이제 계획 자체가 약간 좀 미비했던 점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짜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아니,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과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의회에 예산이 온다 함, 의회에 조례안이 올라온다 함은 우리 58만 평택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지금 이 안건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가장 엄중한데 제가 사실은 이 지금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근데 제가 그 감정 다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제 성격대로면 지금 그러나 제가 잘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18쪽 앞에 지금 의원님들 계속 하신 말씀이세요. 지금 9천만 원 예산으로 해서 보면 여기 뭐 장소는 뭐 호텔 연회장 또는 뭐 국제대학교 평택대학교 얘기했지만 대관료 2천 잡아놓은 거 보면 뭐 호텔 가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또 평택에서 하겠다 하시고
약간 그렇습니다. 대관료 2천에 홍보 영상 뭐 최재형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천만 원이고 연사 초청이 1,000만 원이에요. 이 시민들이 이거 이해할까요? 이게 사업 계획에 보면 전문가의 재원 청취도 있고 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회장도 있고 반도체 산업 육성 비전 공개도 있고 입주기업 정책 지원 발표 방안 발표도 있고 인재 육성 전략 발표 뭐 쭉 있습니다. 기업체와 시민의 이해를 넓히고 기업 참여 촉진하겠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이틀 전에 부결된 조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네 번째 반도체 산업 육성 비전 공개와 입주기업 정책 지원 방안 발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볼 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컨퍼런스나 이 페스티벌 이 예산이나 조례나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가 안고 갈 부분은 또 안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컨퍼런스랑 페스티벌이 지금 이런 식이면 그 조례와 연계돼서 조례가 무결이 나고 그 상태에서 이거 컨퍼런스나 이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아직 뭐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특화단지 지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원장인 제가 볼 때 그 조례와 예산이 연동돼 있다면 같은 회기에 저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러면 오늘도 설명해 주셨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이 조례가 100% 통과될 거라 믿고 지금 이 연동된 추경을 올리신 건지 그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저희가 평택 시민들을 위한 미래 먹거리 하겠다는데 저희가 이거 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었잖아요. 제가 또 묻고 싶은 거는 이 컨퍼런스라는 거 우리 국장님께서는 뭐 이게 아까는 뭐 실제로 할 때는 짜임새끼 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컨퍼런스를 경연제라도 했어야 됐다. 그런데 컨퍼런스를 해서 얻는 효과가 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삼성으로 대변되지만 저희 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라든지 위상을 봤을 때 저희들이 세계 반도체 수대로 표방하고 네네. 또 이제 그 세계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낮고 네네. 해서 그런 사항들을 공유시키고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반도체 산업 간 그런 기업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반도체 인재 양성 기관 간의 교류를 통해서 전반적인 그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더 좀 선순환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 시 전체적으로 시민과 함께 기관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의 이제 컨퍼런스가 제 생각에는 좀 아니 그러니까 이미 국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이 컨퍼런스 지금 9천만 원의 예산 근 1억이 들어가는데 이 컨퍼런스에 대한 효과에 대한 어떤 그 자료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의회에 이 자료가 올라올 정도면 이 컨퍼런스가 꼭 필요하다는 그러면 이 컨퍼런스를 했을 때 기대 효과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들
컨퍼런스의 효과가 뭐 숫자적으로 계량화가 되기는 뭐 쉽지 저희가 않다고. 숫자 계량화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컨퍼런스를 했을 때 어떤 인력들이 모이고 했을 때의 이 기대 효과가 이렇다라는 아주 심플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 좋죠. 좋겠죠. 근데 그걸로는 그거 가지고 지금 조례 올리고 예산안 추경 올렸다는 거는 그럼 저희 의회가 알아서 뭐 이거를 다 살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부족하지만 설명의 과정을 약간은 거쳤는데 저희들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 이제 뭐 구체적인 거 좀 잠깐 말씀드리면 공기관 대행 수수료, 이게 지금 저희가 위탁을 평택산업진흥원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평택산업진흥원이 직접 한다 함은 행사의 스텝으로 뛴다? 아니면은 위탁을 줍니까? 산업진흥원에서? 산업진흥원의 시에서 산업진흥원의 위탁을 하면 네. 산업진흥원은 저희가 예를 들면은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행사 직접 안 하잖아요. 또 위탁 주지 않습니까? 예? 한가락 페스타 할 때 위탁 주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에서 다시 위탁 나가는 거죠. 위탁도 나가겠지만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거기도 이제 인력이 소요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한 그럼 이 것입니다. 공기관 대행 수수료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산업진흥원으로 가게 가면은 되는 거로, 산업진흥원이 재위탁 주면서 거기에 뿌려진다. 산업진흥원의 뭐 수익 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서도 저희 사업을 위탁 받아서 뭐 재위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진흥원 이제 조례를 보면은 산업진흥원에서도 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위탁 사업하면서 이제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장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첨단 전략 산업들, 이 반도체 특화 단지 뭐 다 저희 공감합니다. 그런데 의회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어떤 미래 가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공감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여튼 이번 과정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소홀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신경 쓰고 근데 노력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적 어떤 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까셨잖아요, 아까. 그런 부분에서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과 비공개 또 저희 조정 때 개수 조정 때 좀 충분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과의 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23조 의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존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의미 있는 곳으로 좀 이전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복판으로 들어간다든지 신장동으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그 안에서 정말 같이 좀 뒹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많이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BYC에서 네. 너무 긴급하게 나오다 보니 긴급하게 얘기했기 아.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 주변을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저희 이제 계약 기간은 3년 정도. 그 3년 뭐 머물 수 있고 예,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3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될 시점에서는 이 도시 재생의 어떤 현장으로 좀 도시 재생 지원 센터가 좀 들어가 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그 주변에 나중에 시청 빠지면 정말 공동화 현상 벌어질 텐데 사전에 좀 정비하는 개념으로 해서도 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안정리인데
달보드레 센터가 준공을 했어요. 준공식은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달보드레 센터가 작년 1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22년 1월에 준공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지금 그런 비어 있는 상황이죠. 그 현장 지원 센터가 예. 국제교류센터에 있다가 예. 거기 빈 3층으로 예. 이전을 현장 했습니다. 지원 센터만. 예, 예. 지금 여기 그 카페가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들이 들어가려고를 좀 그게 지금 수지가 잘 안 맞는 분위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주민협의체하고 네.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앞에 네. 그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네. 거기도 카페로서의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운영되면 뭐 수익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 공원 위로 올라오면 공원 위에 지금 저희 건축도 들어가잖아요. 거기로 간다 카페가. 아니요. 공원이 거기는 들어오면 순수 커뮤니티 광장 공원이 위에 있고 공원이 들어오면 지하 2층, 지하 1층인데 네네. 주차장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된다면 그 주변에 상권이 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도 바로 옆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도 달보레 센터도 카페를 이용을 한다면 네. 거기도 괜찮을 위치다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 그 올 8월부터 추진 예정인 마을 공방하고 목공 제작소 건립공사 추진 요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네, 그 평택산업진흥원이 위탁을 해서 뭐 컨퍼런스와 이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근데 공기관 대행 수수료의 지급 기준이 좀 정해져 있나요? 지급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6%에서 6%였다가 2, 3년 전에 9%까지 가능한 거로 제가 이제 알고는 있는데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례상으로 보면 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익금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급 기준은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예, 그 뭐 별도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국가장님들만큼 혹은 그 이상이나 저희가 아까 점심시간 이후에 점심시간을 다 반납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진심 어린 걱정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걱정을 하지 않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다음에 그 조례안이나 예산안 올리실 때는 꼼꼼히 더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마음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걱정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조례안 심사 때죠. 그저께인가요? 예.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말에 제가 다시 한번 공감을 했습니다. 그 집행부와 평택산업진흥원과의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었는데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계속 곱씹어 보는 게 있고요. 저는 살짝 행감 때만큼 되게 진지해지는 분위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이거 가벼운 내용이라서요. 그 민생 안정 활성화 지원에서 가치의 평택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나눔 장터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요 가치의 평택 공동 브랜드 요 상표 등록을 하는데 총 15개류밖에 상품 지정이 안 된 요것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가치의 평택 그 브랜드는 이제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에서 네. 지금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을 네네. 다 좀 반영을 해서 등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쭉 요 내용은 이제 기존에 저희 보고도 알고 있는데
요 지금 지정 상품이 총 15개류밖에 안 되는 거죠. 류가 종류가 15개라는 소리고요. 실제 상품 수로 따지면은 보면 100여 개가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골고루 상품이 되어 있다는 네네 그렇습니다. 내용이죠.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지금 얼만큼 상표를 사용할 예정이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활용이 될 내용인지 어떤 업체들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네, 준비하는 내용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최준구 의원님. 아니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그 스마트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도시재생 관련돼서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들을 사업명과 이제 그 좀 현황들을 일괄 좀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숙지를 해야겠다는 숙제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이게 안 되면 계속 똑같은 질문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건 무슨 사업이었는데 막 이게 계속 될 것 같아서 한번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숙지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는 이게 뭐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회적 경제가 민생 안정 사업으로 이게 카테고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가치가 이 민생 안정을 위한 가치보다는 훨씬 더 상위단에 이제 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의 문제로 접근한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좀 더 상위단으로 올려서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제 발언의 마무리로 저는 집행부가 의회에 뭐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부담을 가는 것은 맞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갖지 말아도 되는 부담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무겁다 마음이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면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컨퍼런스나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평택은 첨단 산업 기업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주시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5월 중순에 PT가 있다라면 그 PT에서 평택은 의회에서도 이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PT에서 해주시는 게 필요했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으면 이 조례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절박감이 있었는가에 대한 좀 이제 의구심이 좀 들고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뭐 특구 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됐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하려다가 지역에서 할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2천만 원의 예산은 감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인지를 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이 좀 들고요. 장소 섭외 문제 2천만 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진행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요. 네.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서울에 있는 전문가분들, 교수분들 아니면 외국 바이어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평택이 이렇게까지 반도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라는 거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컨퍼런스에 모이시는 거를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게 옳겠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서울에서 저희는 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요청하셔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게 합이 안 맞는 상황이 계속 반대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의원들이 시민들의 예산을 아끼고자 해서 되게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입장을 좀 고려를 하신다라면 조금 더 절박하게 이렇게 설명을 주시는 과정이 있으면 저희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진정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예산 조정을 하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